사실 고소공포증도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지만 폐쇄공포증도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네. 계시거든요. 어떤 증상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폐쇄공포증 또는 폐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폐쇄된 공간에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철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엘리베이터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무실 공간도 폐쇄된 공간이라서 싫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 바로 폐쇄공포증이에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신체적인 불편함을 느껴서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폐쇄된 공간을 못 가니까 어디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병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폐쇄공포증이 동반하는 신체적인 증상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답답하니까 숨이 차오르겠죠. 또 숨이 차오르다 보면 식은땀이 막 흐르겠죠. 앉아있는 의자가 가시방석 같고 화장실에 금방 다녀왔는데도 또 가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느낌들은 우리가 공포를 느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이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도 다양하고 가지각색의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사람마다 이 상황마다 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폐소공포증에 좋은 치료 사례가 있나요? 한 번은 30대 남성이 내원했습니다. 은행원이에요. 은행원인데 폐쇄공포증이 있어요. 이분은 사무실 가면 몸이 경직된답니다. 어떻게 사무실 회사를 나가겠어요? 사무실 같은 좁은 조용한 공간에 가면 답답해서 직장 나가기가 겁이 난대요. 사람 많은 곳이 싫으며 빌딩 숲 엘리베이터가 싫대요. 그 어떻게 서울에 살아요? 한적한 뭐 지리산에 가서 살아야죠. 고소공포증도 있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지럽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이 같이 있어요. 30살 뿐이 안 된 사람이에요. 가슴이 조이는 듯하고 쥐어짜는 듯해서 땅으로 꺼지는 듯하다. 어려서 잔병치레를 자주 했으며 설사를 자주 했다. 지금도 소화가 잘 안 된다. 남사가 소화가 안 되는 것은 큰 병입니다. 8세에는 8살 먹어서는 간염을 알아서 간장약을 복용 중이랍니다. 피로하고 졸린다. 안경을 썼는데 한쪽은 근시고 한쪽은 난시래요. 이 사람한테는 근본을 든든하게 하는 신기환이라는 약을 썼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증상이 있었어요. 네. 고소공포증과 이 폐쇄공포증 같은 정신질환하고 신체적인 질환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폐소공포증을 치료하면서 동반된 여러 가지 신체 질환들도 나아졌나요? 당연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기고 가슴이 조이듯 쥐어짜듯 아픈 것이 덜하며 땅으로 꺼질 듯한 것도 좋아졌습니다. 또 피로하고 항상 졸리던 현상도 없어졌고요. 소화도 훨씬 나아졌고 요즘 같이 뱃속이 편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사무실 가는 것이 즐겁고 의욕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셨었는데 네. 한 가지 한약을 써서 치료가 가능했던 그런 사례였어요. 네. 이 마찬가지로 전신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큰 원리 안에서 이루어진 처방이었을 텐데요. 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어떤 원리로 증상이 완화된 건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눈은 일신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보면 눈이 한쪽은 근시이고 한쪽은 난시가 심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하자면 눈이 좌우 시력이 다른데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병들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 눈이 이런 것을 보고 눈을 좋게 해주는,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눈을 좋게 해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게 하는 그런 치료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신기환이라는 근본을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약을 썼는데 이렇게 좋아졌던, 전신적인 건강도 좋아지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었던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정신질환,
조울병,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좀 더 심각한 정신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